미국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여기는 애니팟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팟 9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맨날 박수야. 박수는 9회까지 했으면 좀 자연스럽게. 네, 우리 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9회예요. 네, 벌써 9회예요. 네. 벌써 9회. 네, 9회를 계속 해야죠. 90회까지 해야죠. 90회까지요? 콘텐츠. 벌써부터 지금 헤매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일 4일을 맡은 이학성이고요. 저희는 오늘 아주 멋진 곳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실에 개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유배당했죠. 네. 네가 유배당해서. 개 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이해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근황 얘기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경호 씨부터. 네. 저는 뭐 요즘에 너무 바빠서 딱히 근황이라고 할 게 없어요. 계속 지금 회사 일. 엊그저께 저기 롱 위켄드 그러니까 예. 월요일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네, 연휴였죠. 예. 3일 내내 일했어요. 3일 내내 일하고. 그러면 네. 어떻게 그래서 피곤하셔서 그렇게 저 다크서클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면 신혼이라 다크서클? 지금 나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일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야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했다고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뒷목 한번 잡으면 이제 끝나는 날이잖아요. 저희는. 나는 왠지 알 것 같은데. 한국 야근보다는 한국 야근보다는 강도가 훨씬 낮아요? 아니면 훨씬 낫죠. 훨씬 낮고 거의 안 하죠. 진짜 올해 들어 야근을 할 때, 예. 야근을 할 때는 비슷해요? 할 때도 훨씬 더 기간이 짧죠. 예, 예, 예. 기간이 짧고 뭐 여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급하게 일주일 전 뭐 갑자기 당일날 오늘부터 뭐 네. 며칠 때 야근해 이건 아니고 한 뭐 최소한 몇 주 전부터 우리 이번 달 말에는 좀 약간 좀 크런치 맞아요. 타임을 좀 네. 가져야 될 것 것이다. 같더라고. 네. 플랜을 이렇게 미리미리 짜 놓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주 전. 프로듀서들이 그래도 그런 프로듀싱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야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예, 그걸 알고 야근해도 좀 짜증 나긴 하죠. 네, 그렇죠. 자, 우리 문성 씨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 연휴 때 그 캐나다에 저희 사촌이 살거든요. 결혼식을 해서 네. 거기 다녀왔습니다. 캘거리에. 캘거리. 네, 캘거리가 날씨는 어디죠? 어때요? 캘거리는 그 미국에서 치면은 몬타나주 위쪽이거든요. 락키 산맥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밴프 국립공원이라고 되게 유명한 국립공원도 있고 거기 정말 가고 예, 싶은데. 석유가 나와서 석유 산업으로 큰 도시인데 거기 갔다 왔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사실 전혀 몰라요. 어디 사진 같은 알아보세요. 거 안 봤었어요? 캘거리는 그래도 사진 같은 거. 네, 못 봤어요. 캘거리는 그래도 이번에 알았는데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네, 거기 큰데요. 네. 밴쿠버,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다음으로 캘거리가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요즘에 이제 기름값들이 막 떨어져서 그 도시 자체가 도시 산업이 많이 좀 맞아요.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캐나다 전체가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 착해요. 네, 네, 운전도 숨막히고. 착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도시다 그래도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거기 가서 운전해보고 그러면 네. 사람들이 훨씬 진짜라니까. 여기도 나이스. 착하다고 느껴지는데. 여기랑 여기보다 훨씬 더 착해요. 그 캐나다 사람의 그 스테레오타입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나이스하다죠. 네. 예, 아니 예. 저희 미국에서 보기에 저희 그 팀장이 네. 예전에 그 캐나다 쪽으로 인터뷰를 한번 보러 왔었대요. 예, 예, 예. 근데 한 20m 밖에서 이렇게 건물을 걸어가고 있는데 20m 밖인데 저쪽에서 문을 자꾸 계속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부담감? 그게 그 사람은 너무 마음이 불편해갖고 바로 와서 자기는 진짜 캐나다 사람 너무 착해하고 너무 짜증난다고. 부담 갈 정도로. 캐나다 분들이 좋죠. 예, 친구들도 예, 예. 보면 캐나다 분들 좋은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학성 씨는 저는 신기록을 2개를 세웠는데요. 주말 동안 네. 롱 위켄드에 하나는 자전거를 타고 제가 늘 가는 트레일이 있는데 예, 예, 예. 한 번도 안 쉬고 오르막을 정복을 오. 했습니다. 드디어. 오. 그동안 늘긴 못했던 느네요, 게- 확실히 꾸준히 네. 하니까. 근데 그동안 진짜 못했던 것 중에 큰 이유가 우리가 햇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날씨가 시원했어요. 어제. 차이가 시원하니까 확실히 정말 차이가. 한 번에 예, 예, 예. 아. 두 번째로는 제가 소주를 세 병 이상을 먹었어요. 혼자서 3병 이상을 먹고 거기에 맥주를 더해서 그 술이 점점 느는 듯한 간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 저러다 팍 가는 거 아닌가 뭐 걱정되네. 운동으로 커버하고 있는 네, 거예요. 운동으로 애님팟 계속 3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뭐죠? 게임 캐릭터 개발 단계 훑어보기. 네. 아. 게임 캐릭터를 개발하는 단계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전체 이제 개발 공정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공정이잖아요. 네, 네, 네. 다양한 예, 부서들이 참여하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들이니까 딱 네. 저희 해당되는 분야에 그쵸. 예, 그 부분만 오늘 좀 모르는 그쵸. 거 아는 척 할 수 없지. 네, 예. 다른 분야 모르니까 예, 뭐 아는 말해도 부분만 몰라요. 그렇지, 아는 부분만 해야지. 예. 정확한 정보를 네.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저는 게임 개발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문외한으로서 제가 질문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컨셉 아트가 캐릭터를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게임 디자이너들하고 어떤 컨셉의 네, 그렇죠. 캐릭터인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뭐 그것보다도 좀 더 앞으로 넘어가면 예. 사실은 이제 우리 다음 캐릭터 뭐가 필요할까 이런 얘기부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하는 경우는 캐릭터가 여러 가지 캐릭터가 천천히 추가되는 그런 종류의 게임을 예. 해당하는 거겠죠. 예, 네,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디자이너가 이제 먼저 출발할 수도 있고 네. 사실은 딱 그 출발 점은 좀 그때마다 네.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다양한 것 왜냐면은 같아요. 컨셉 하시는 분이 나 이런 캐릭터를 원했었다라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말해놓고 언젠가 이제 그게 필요할 때쯤 돼서 이 캐릭터 만들자라고 이제 네. 얘기가 시작될 수도 있고 네. 디자이너가 뭐 요번에는 우리 이런 포지션의 캐릭터가 필요할 것 같아. 네. 뭐 이래서 이제 시작될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다양한데 어쨌든 그걸 비주얼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스타트를 끊는 사람은 이제 컨셉 아티스트가 예, 그림을 컨셉 그림으로써. 아티스트가 예, 예, 예. 근데 물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디자이너가 이런 게 먼저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비주얼화하는 게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서로 그 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게 맞아요. 대부분 발전이 같이 되겠죠. 한다고 보면 되죠. 예, 어느 예, 하나 예, 뭐 예.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 하나 혼자서 다 난 이렇게 할 거야. 기술도 이거야 막 이렇게는 못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시발점이 시각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기능적인 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아니면은 예. 또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라면 그렇지, 그렇죠. 스토리가 될 수도 스토리가 있고. 예, 스토리상 필요한 그런 캐릭터가 네. 될 수도 사실 있고. 그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그 기초적인 단계라든가 전체 캐릭터 공적 이런 거는 게임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각 게임마다 다 다르죠. 굉장히 이제 뭐 오픈월드의 그런 MMORPG 뭐 이런 거면 또 다 네. 완전 다른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처음에 탄생을 시키죠. 그리고 컨셉 그리고- 아티스트가 그거를 비주얼화 시키고. 예. 그럼 그 발을 받아서 모델러가 모델링과 텍스처를 하겠네요. 예, 그 전에 좀 뭐 킥오프 미팅 같은 거를 주로 하긴 하죠. 전체 사람을 다 미팅을 모아놓고요. 통해서 각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참여를 해서 예. 내가 볼 때 애니메이터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음. 애드하면 좋겠다. 이런 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혹은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면 가서 이게 테크니컬적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그치. 기술로는 예, 예, 요건 예. 되고 요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지. 예, 예. 네. 의견을 네, 인풋을 의견을- 집어넣을 수 있다. 네,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그래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다 네. 같은 페이지에서 예, 다 맞아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그 맞아요.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하는 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오디오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비주얼 뭐 이펙트. 비주얼 이펙트, 애니메이터, 모델러 뭐 분야에 있는 사람들께 다 모여서 이 캐릭터는 이런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생겨난 거야? 이런 옷에 이런 기능은 뭐 때문에 왜 있는 있는 거지? 것이다. 예, 뭐 하여간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 캐릭터에 대한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예, 예, 굉장히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예, 예. 그리고 과정에서. 그때 사실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라면 스토리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 캐릭터는 어떤 성격이고 어디서 왔고 뭐 이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예, 다 아는 게 예, 중요한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로서는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어떤 영화가 나오거나 게임이 나와서 이 캐릭터를 비주얼로 보고 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엔 이 캐릭터가 뭐다라고 설명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맞아요. 머릿속에 정형화돼 있고 어떤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예, 예. 근데 그거를 처음에 개발할 단계에는 컨셉도 없고 뭐 스토리도 개발 단계고 근데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서 이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이런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네. 뭐 싸울 거야라는 그런 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단계가 굉장히 처음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그게 어렵지만 대신 또 애니메이터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그죠, 것도 그죠. 하나의 예, 어떤 예, 보람이 되긴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애니메이터들한테는 좀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딱 애니메이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음악 오디오 하시는 분이 이런 건 재밌겠어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애니메이터랑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구현해 볼까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됐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러 분야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자기 디자이너들이. 애니메이터라서 애니메이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디오라서 오디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 주위 통솔하는 그 게임 디자이너나 그 리드들의 어떤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예, 열려 그렇죠. 있다는 것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너무 이거가 강해서 이건 내 분야야. 여기를 침범하지 마. 이런 거는 좀 같이 개발하는 그런 어려움이, 데서는 좀 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봤듯이 컨셉 아트를 통해서 캐릭터가 비주얼라이즈 되고 그다음에 모든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캐릭터에 대한 특성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이 캐릭터가
3D 상에서 모델러의 손을 통해서 모델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게 3D 에셋으로. 그렇죠. 거기부터 그 캐릭터 프로덕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캐릭터가 3D 상에 있어야 이거 갖고 뭘 해도 하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 캐릭터 모델링 텍스처장을 끝나면 네. 그거를 처음으로 그 학성씨 같은 테크 아티스트들이 받아서 리깅을 시작하나요? 네, 모델링이 끝나면은 제일 처음에 오는 건 저희죠. 예. 모델링이 뭐 어떤 형식의 모델링이 되었던 그게 뭐 자세한 모델링이든 아니면 테스트용 모델링이든 간에 모델링이 저희한테 오면은 예.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리깅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예. 이런 파트에는 어떤 걸 넣어야 된다. 이런 파트에는 뭐 헤어를 좀 헤어답게 할까? 옷을 좀 옷답게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이 캐릭터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쯤에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캐릭터를 애니메이터들에게 넘기게 되는 어느 정도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첫 네. 번째 패스가 완성이 되면 어느 네, 정도 네. 작동이 가능하면 네. 애니메이터는 넘겨서 완성된 건 아니지만 네, 완성된 건 아니고 네.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이죠. 네, 아주 기본적인 날카롭다. 경호 형 날카로워. 그러니까 초기부터 애니메이터들의 인풋을 빨리 받는 게 사실 좋긴 좋잖아요. 네, 다 그렇죠. 해놓고서는 그거를 그 구조적인 것부터 바꾸게 되는 경우도 네, 생기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낭비가 되면은 심하니까. 엄청난 예. 시간적인 낭비, 맞아요. 돈적인 예. 뭐 노력적인 낭비가 있으니까 그 애니메이터와 리거의 사이는 항상 그 오묘한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가 그게. 리거가 테스트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애니메이터가 네. 테스트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경호 씨가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좀 힘든 게 있고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저한테 한 몇 달러 정도 넣어줘요. 네, 네, 그것도 그러면은 그 팀의 관심인가요? 돈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작업이 아 그래도 정말 편집.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학성 씨가 애니메이션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정말 되게 중요해요. 잘 알아요. 예, 리거가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할 줄 예.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맞아요.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만 하는 네. 그런 네. 사람들 정말 무슨 뭐 그 해부학적인 지식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리거들보다는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특히 맞아요. 스타일라이즈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맞아요. 더더욱 더 리거의 그런 이해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한 네, 것 같고 아까 예, 경호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잠깐 짚자면 제가 같이 일했던 어떤 리거는 팔은 이 엘보 그러니까 이 팔꿈치는 안으로 한 엑시스로만 굽어야 된다는 철칙이 있었어요. 그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 그래도 애니메이터가 좋은 앵글을 얻기 위해서 그럼요. 이렇게 해달라 예. 이거 풀어달라 그러면 아니다. 사람 팔이 딴 쪽으로 휘는 걸 봤느냐? 무조건 한 방에.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그런 사람은 진짜 애니메이션에 그런 스틸 컷 하나 딱 보여주면은 설명이 되지 않나요? 그냥 애니메이션 뭐 예를 들어 그쵸. 탱글드 같은데 이게 말이랑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장면 보면 진짜 완전 스트레치 돼갖고 네. 몸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커브를 만드는 네. 이런 거를 보면 어느 파트의 어떤 분야든 이고가 세신 분들은 그게 그래서 하여튼 이건 다른 얘기 하여튼 나중에 또 이런 얘기 하면 좋은데 네. 실력과 그 팀워크 이거의 그쵸. 그 네.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주제인 거예요. 주제 예, 하나 예, 나왔네요. 예, 그래서 애니메이터와 리거가 서로 계속 예,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캐릭터 리깅 그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애니메이터와 리거가 초반에 이 리깅에 대해서 기본적인 리깅을 하게 되고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완성해 가면서 계속 피드백이 오는 거죠. 예, 그럼 저희 예. 같은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은 애니메이션 부서의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리깅을 계속 업데이트 해줍니다. 예, 예. 이런 게 좋다, 이런 거 좋다. 한 어느 시점까지 그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거는 애니메이터 우리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네. 근데 한번 어느 정도 그 마감 시간이 딱 되면은 그 이후로는 네, 그거는 이제 프로덕션에서 지어주죠. 예, 그때 예, 이후로는 건들지 마. 리깅 안 건드린다. 네, 네, 나머지는 애니메이터가 뭐, 있는 네, 리깅 네, 가지고 네. 알아서 해라. 네, 뭐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이제 그렇죠. 이제 그 버그나 진행이 트러블 되죠. 슈팅은 나중에 그 네. 애프터 서비스는 해주지만 예, 예, 네. 뭐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받을 수 없죠. 네, 네, 네. 그건 또 스케줄상. 이제 프로듀서의 역량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리깅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파트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뭐 일단은 초반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니메이터랑 모델러가 리거가 그러니까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그 초반에 이제 캐릭터를 이제 잡아갈 때 그 네. 당시에 저희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애니메이터들 나름대로 쭉 진행을 해요. 어떤 네. 테스트래요 그때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러닝 네, 사이클 네, 한번 네. 만들어 본다든가 기본 네. 이제 포즈를 잡아 본다든가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 학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그런 리깅 단계의 캐릭터를 갖고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네, 좀 네. 변하긴 하겠지만 그 포즈를 잡으면서 이제 그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예, 아, 이제 예. 그러면서 아, 이제 사람들한테도 이메일로 쭉 보면서 아 지금 처음 받은 이 퍼스트 패스 이 패스 그 포즈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봤는데 어떻니 하면서 이렇게 쭉 그쵸. 이메일 보내요. 다른 네, 네. 애니메이터나 다른 뭐 전체, 애니메이터뿐만 보통- 아니라 전체. 보통 그 그룹이 있어요. 그 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메일 그룹이 그 있어요. 캐릭터에 관련한 네, 사람들 네. 의견을 듣고 쭉- 그 캐릭터 하나를 맡으면 보통 한 명의 애니메이터가 그 담당을 하게 되나요? 보통 여러 명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요?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에셋들이 있으니까. 그 캐릭터라는 걸로 보면 하나지만 예, 그 예. 캐릭터 안에서 이제 구성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네. 나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적으로요. 네, 그렇죠. 근데 게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아.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어떤 캐릭터 어떤 부분들 커버를 해야 되고 저런 네, 부분을 네, 커버를 네. 해야 되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통 경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메일을 쫙 돌리면서 네. 이 캐릭터의 뭐 이게 아이들 포즈다 네, 이게 네, 어떤 네.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경호 형이 인기 관리를 하는 거죠. 하나의 사람들이 사람이 락스타다 최고다 우리 경호 뭐 역시 이런 거. 잘하네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네. 그래도 그게 또 뭐 원동력이 되나 보죠. 그런 사람도 그쵸? 있겠지. 아 근데 워낙 잘하니까 그럼 후후후 하면서 이제 차 몰고 집으로 가버려. 역시 난 나야 난 탑이야. 역시 나야.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애니메이션들은 어떤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애니메이션은 네, 뭘 얘기하는 이 거죠? 캐릭터마다 기본적으로 아, 가지고 공유되는 있는- 거, 게임을- 모든 캐릭터들. 네, 네. 게임에 들어가는 캐릭터들이 대부분 공유라기보다는 게임에 들어가는 캐릭터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 뭐 어쨌든 포즈도 애니메이션에 속하니까 포즈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딱 봤을 때 실루엣, 그런 네. 포즈 이런 걸로 캐릭터의 성격을 딱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네. 멀리서 봤어도 딱 그 네. 포즈를 보면은 그 게임 캐릭터를 알 수 안에서 있는. 저 멀리서 이 캐릭터가 딱 서 있는거나 뛰어오는 걸 봤을 때 이 캐릭터가 뭐다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포즈죠. 예. 왜냐면은 이것도 뭐 게임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게임은 이제 캐릭터마다의 포지션이 나뉘잖아요. 네, 네. 특성이 근데 이제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일단 포즈도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격에 그래서 따라서. 네, 네. 네. 성격도 물론 있지만 성격 플러스 그런 포지션. 네. 예를 좀 들어서 기능적인 네, 면. 네. 성격은 게임 뭐 내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격이면 힐링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반대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포즈를 잡아야 되는데 네. 그 그게 포즈가 아까 처음 얘기한 그 킥오프 때 그런 캐릭터의 비전을 네, 많이 그때 영향을 공유되게 받겠네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잡는 예, 거죠. 예. 거기서 잘못되면 이제 사람 이메일 쭉 보냈을 때 내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치. 예, 내가 아. 생각했던 캐릭터 이 캐릭터는 약간 이런 모습이었어라고 이제 피드백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예. 그때 이제 좀 더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뭐 다른 게임이나 다른 영화나 그런 매체들의 참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뭐 예, 그런 맞아요. 과정이 네. 있겠네요. 예, 예. 예전에 어떤 캐릭터는 다스베이더가 예.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예. 그런 예. 게 베이스였던 캐릭터 사실 그 이런 쪽 그러니까 특히 게임 회사나 뭐 애니메이션 회사뿐만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쪽에 종사하는 데는 다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기존에 있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아트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맞아요. 거를 아티스트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대화가 굉장히 쉽고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할 때 무슨 영화에 뭐 어떤 캐릭터 생각나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많이 알아두는 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많이 특히나 애니메이터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이제 많이 봐두는 보면 게 그렇죠. 또 예. 좋은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눈을 높여놓고 결국은 네. 이거는 다 훔치는 거잖아요. 남이 아이디어를 훔쳐서 더 오리지널리티를 거기에 넣어서 네.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캐릭터성을 더 부여하는 데 예, 확실히 예, 도움이 예. 되죠. 그런 거 그러니까 많이 알고 서로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선명해지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캐릭터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포즈를 먼저 작업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메일 보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피드백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작업하는 거 이제 러닝 사이클을 보통 작업을 하죠. 그래서 그런 저희 시스템에 보면 애니메이션 시스템에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예. 기본 포즈 그리고 뭐 달리기 예. 뭐 이런 동작들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작업을 하죠. 어떤 예, 게임에서나 예. 가장 사람들이 플레이어가 제일 많이 보는 게 그 두 가지예요. 그렇죠. 서 있는 거랑 예, 뛰는 서 있는 거랑 예. 뛰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가장 좀 먼저 작업을 하고 가장 제일 공을 많이 들여요. 시간을 많이 쓰겠네요. 예.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그 두 개를 계속 이메일 보내요. 예. 이메일 보내고 사람들한테 와서 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개가 먼저 작업이 완료가 되면
거의 이제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아 그게 또 끝나면 나머지는 일단 기본적인 방향이 딱 잡혔으니까. 그 디렉션으로 등 잡혔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들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애니메이터들을 믿음 신뢰를 하고 이제 맡기는 거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은 그다음에는 이제 애니메이터들끼리 돌아가요. 아. 그래서 그 리드랑 뭐 예, 같은 옆에 애니메이터들이랑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기본적인 디렉션 말씀하신 것처럼 잡혔으니까 이제 그 애니메이터들끼리 이제 보통 얘기를 해서 아 이거는 좀 과한 것 같다, 작은 것 같다. 그래서 추가하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 두 가지 애니메이션 한 다음에 기본적인 셋업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가 달리고 뛰고 총 쏘고 뭐 죽고 이런 시스템은 이제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디벨로퍼, 그 게임 개발자가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캐릭터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이 캐릭터는 뭐 날아다닐 수가 있고 항상 떠 있을 수가 있고 이 캐릭터는 뭐 굴러가는 뭐 그런 스킬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게임상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프로그래머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디자이너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뭐 캐스팅 타임은 뭐 0.5초 뭐 그리고 뭐 1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이너랑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플레이백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디자이너랑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개발해 나가는 그 과정이 그런데 이제 그 게임 애니메이션은 그 여러 가지 짤막짤막한 애니메이션 클립 동작들을 따로따로 작업을 해서 그거를 플레이어의 조종하는 거에 컨트롤에 따라서 그거를 서로 이렇게 붙여주는 건가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동작이 그래서 플레이어가 아무것도 조작을 안 할 때는 그 기본적인 포즈를 플레이해 주는 보여주고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FPS류니까 이제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이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저희가 만드는 그 해당되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럼 다 거의 다 대부분 사이클로 만들겠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이클이고 똑같게. 뭐 어떤 스킬 같은 거라든가 뭐 총 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런 사이클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큰 거 한 방 쏘는 캐릭터라면 굳이 이제 사이클일 필요는 없고. 근데 그 부분 그 단계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어요. 그 초반에 캐릭터 포즈를 잡고 그런 달리기를 해서 게임 안에서 그게 움직일 때 내가 원하는 조개 방향대로 이제 그 캐릭터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그런 시네마틱이랑 그 게임 쪽이랑 그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부여하는 부분이죠. 그 캐릭터의 캐릭터성을 딱 잡아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잘 안 잡힐 때는 형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몸이 퉁퉁 부는 게 그런 거구나. 책상 옆에 보면 이렇게 휴지가 한 묶음 있어요. 다른 다른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 눈물 닦는 휴지예요. 회사에서는 건전하게 건전하기를 해야죠. 네,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캐릭터 처음 나와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캐릭터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모델링하고 리깅하고 애니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비주얼 이펙트를 통해서 캐릭터의 이펙트가 필요한 것도 이펙트를 입히고 그리고 뭐 캐릭터의 소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리도 입히고 또 그럼 그 과정에서 또 애니메이션한테 킥백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펙트가 이런 쪽으로 되니까 뭐 여기서 반응을 더 크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네, 제가 보기에는 이펙트를 하면서 소리는 거의 아닌데 사운드는 거의 아닌데 이펙트까지는 거의 모델링까지 오기도 해요. 모델링에서 이런 게 있으면 더 멋있을 것 같다. 이러면 여기를 투명하게 해주면 이펙트가 더 잘 보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뭐 팀마다 게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귀가 열려 있네요. 네, 그래야 되죠.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절대 제가 보기에는 게임 이쪽에서는 아티스트로서의 어느 정도 자기 이고도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 팀워크를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천재적으로 잘한다 해도 그 여러 사람의 다양한 시각을 규합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으로 프로듀서나 게임 디자이너가 그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또 뭐 약간 사이드 토픽이긴 한데 그런 인터뷰 볼 때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봐요. 팀워크에 대해서 그거를 되게 정말 동감해요. 인터뷰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딱 질문으로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끌어내요. 그런 성격, 그런 성격을 끌어내게 유도를 해갖고 이 사람이 진짜 그런 거 팀 오리엔트 그런 성격인지 아니면은 되게 이거가 강해서 자기 거를 원하는지 이런 걸 좀 끌어내는 사람. 저도 이제 경험해 보니까 실력이 100인 사람이 있고 80인 사람이 있을 때 팀워크 80인 사람이 팀워크도 좋으면 당연히 80인 사람을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 다 이런 팀워크 분위기에서 개인 작업실이 아니니까 회사니까.
그리고 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뛰다가 공격을 한다든지 이게 컨트롤이 플레이어가 언제 컨트롤을 바꿀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나의 사이클 동작이 있고 또 다른 동작을 연결해 줄 때 그 사이를 뭐 블렌드해 주는 추가적인 키프레임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들면, 뭐 캐릭터 플레이어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반응이 가야만 하는 그런 동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총을 쏜다든가, 그렇죠. 뭐 주먹으로 친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한 5프레임만 늦어도 그런 준비 동작을 넣기 위해서 한 3, 4프레임만 들어가도 굉장히 딜레이가 플레이어 느껴지는 반응이 짜증 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한 1프레임, 뭐 2프레임 그러니까 안으로 그런 경우는 애니메이션 프리즘플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게임 플레이의 느낌이 훨씬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네요. 아니 진짜 꿀팁이네요, 이거.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정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이제 거의 반응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가야 되고 그게 1인칭이든 3인칭이든 1인칭이든 3인칭 나가야 되고 그리고 보통 1인칭이랑 3인칭은 거의 매치가 돼야 되기 매치가 때문에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특별한 스킬을 쓸 때 이거는 앞에 캐스팅 타임이 뭐 예를 들어서 10프레임. 그럼 10프레임 안에 뭐 퍼스트 퍼슨 1인칭도 그렇고 3인칭도 그렇고 둘 다 해결을 해야 되는 10프레임 거죠.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반응이 돼야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있고 아까 아마 이제 문성 씨가 질문하신 부분은 그런 이제 플레이어가 언제 어떤 동작을 할지 모르는데 그 나머지 동작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사이클을 그냥 아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보기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중간 동작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걸 추가로 작업하는 거 있는지 아니면 엔진이 그거를 뭐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기계적으로 해주는지. 보통 기본적인 블렌딩은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블렌딩은 말 그대로 리니어로 그냥 이렇게 서 있던 거에서 앉는 것처럼 그냥 일직선으로 오버래핑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원하면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완하는 예를 들어서 키프레임을 뛰다가 달리다가 탁 섰을 때 플레이어는 그냥 버튼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딱 서야 되는데 그 쓰기만 하면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쵸. 그냥 바로 동작이 캐릭터가 딱 서버리니까 그 사이를 뭐 예를 들어서 10프레임, 15프레임 정도 이렇게 멈추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요. 쓸 수 있으면. 근데 그 캐릭터가 멈추는 그 10프레임 안에 그 유저가 다른 조작을 하면 이제 그게 캔슬이 되면서 그 다음 동작으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뛰다가 서는 동작에 10프레임짜리가 플레이 되는데 5프레임 중간에 다시 플레이어가 앞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뛰는 동작을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로 하면은 좀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설명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쉽지는 있는데 않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애니메이터가 감안을 해서 그런 포즈도 만들어야 돼요. 너무 갭이 큰 포즈를 만들면 그 중간이 10프레임 안에 그거를 블렌드 쓰는 동작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게임 애니메이션 또 그런 제약이 근데 사실 제약이 많은 만큼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런 제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작업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제약이 어느 정도 있을수록 사실 보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쾌감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예쁘면서 이 주어진 제약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또 이런 게 아티스트의 또 보람 중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게임 쪽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임 애니메이션의 그런 매력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작업한 그런 캐릭터를 제가 직접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작업한 그런 마야에서 작업한 그 애니메이션을 100% 딱 그 동작을 게임에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거의 모든 동작들이 다 합쳐져요. 블렌드되고 합쳐지고 뭐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달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캐릭터가 딱 그대로만 게임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위를 보거나 그렇죠. 마우스의 그거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니까 상체나 그래서 머리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그럼 그게 레이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앞을 똑바로 보고 있는 런 사이클이 있으면 거기서 마우스를 위로 올렸을 때 그 똑같은 뛰는 동작에서 상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포즈가 맞아요. 이렇게 블렌드가 되는 거예요. 레이어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향마다 하나씩 다 포즈를 잡아줘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귀찮아. 그래서 뭐 복잡한 캐릭터들은 그런 달리기 작업만 뭐 몇 주씩 해야 되고 막 이런 캐릭터도 있어요. 뭐 그냥 달리는 것도 있고 뭐 총 들고 달리는 것도 있고 뭐 손을 뭐 양쪽으로 뭐 벌리고 달리는 것도 있고 뭐 물구나무 서는 것도 예. 있고.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완전 3인칭 게임이랑 또 1인칭 게임이랑 그렇게 다른 점이 있겠네요. 1인칭 게임은 이 마우스 룩을 하니까 예. 마우스로 시선을 조정을 하니까 예. 3인칭으로 볼 때도 그 시선을 바라보는 게 적용이 되어야 정확하게 되니까. 매칭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뭐 툼레이더라든지 뭐 그런 3인칭 언차티드라든지 그런 3인칭 게임은 그렇진 않죠. 예, 그거 제가 가끔 그런 콘솔 게임 하는 거를 제가 콘솔 게임은 잘 하지는 않지만 그런 영상 보면, 같은 거 예. 보면 너무 부러운 게 3인칭이랑 1인칭이랑 완전 달라요. 그렇지. 그래서 1인 그런 저희가 만드는 FPS 게임 같은 경우는 1인칭 그 캐릭터를 조종하는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3인칭이 동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여분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캐릭터가 뛰다가 쓰면 네. 그 쓰는 동작을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캐릭터가 움직이면 그게 캔슬이 되고 다시 또 다른 동작이 바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3인칭 게임에서는 그 시간을 충분히 써서 예를 들어서 그 어쌔신 크리드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그 부드럽게, 중간 동작이 예.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부드럽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 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 트랜지션하는 예.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런 경우도 이제 플레이어가 그걸 이해해 주죠. 그런 그렇죠. 동작을. 예, 왜냐면 내가-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예. 거를 보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 주는 거죠. 예. 예. 근데 1인칭 게임들은 그 느낌이 바로바로 와야 되니까. 예. 예. 즉각 반응을 안 해도 시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제가 용서가 되는데 그쵸, 그쵸, 1인칭은 그쵸. 내가 이걸 돌려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캐릭터 안 멈추면 이 뭔가 고장 났네라는 그렇지,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포인트. 게임의 예. 장르에 따라서 또 그런 예. 애니메이션의 차이가 생기네요. 네, 그래서 가끔은 가다 이제 그런 어쌔신 크리드라든가 뭐 메탈 기어 솔리드 이런 게임 예. 플레이 보면은 애니메이터로서? 저런 애니메이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한번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네. 애니메이션들이 어세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이제 다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그런 이제 효과라든가 사운드 그런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더 업데이트를 하죠. 근데 확실히 애니메이션만 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효과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쵸, 그쵸, 막 맞아, 이러다가 맞아. 네, 맞아요. 어느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진짜 좀 제대로 됐는데라는 느낌이 진짜 어느 그 순간 음악과 사운드의 그 위력에 대해서는 네. 진짜 하면 할수록 정말 맞아요. 대단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 인간이 듣는 그 느끼는 감정이 예. 우리는 시각적 아티스트니까 예. 그거에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청각에 의해서 느끼는 반응은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네, 이렇게 맞아요. 본능적이라 그래야 되나? 보지 약간, 않아도 소리로 그런 예, 감정이 전달이 감정이 되잖아요. 전달되잖아요. 예. 직접적으로 들어오니까 눈으로 예. 어떤 한번 이렇게 거쳐 들어오는 거와는 달리. 예. 예. 그래서 좋은 캐릭터들은 그러니까 캐릭터라기보다는 어떤 잘 만들어진 그 게임 안에서의 캐릭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가 잘 조화됐을 때 예. 그런 사운드랑 효과랑 모델링이랑 애니메이션 이게 하나로 뚝 맞아 떨어지면 예. 정말 느낌이 정말 좋은 캐릭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운드 같은 거를 미리 애니메이션하기 전에 참고로 주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있죠. 아, 근데 그럼요. 그게 100%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잖아요. 예, 100% 완성된 건 아니고 저번에도 작업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는 그 초반에 이런 거 테스트 음성이야 라면서 이제 들려줘요. 아, 그러면은- 목소리 같은 거. 예. 근데 목소리 말고 그런 그 효과음 같은 거. 효과음은 항상 예. 나중에 들어가요. 효과음은. 예, 효과음은 나중에 근데, 들어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효과음이 어느 정도 애니메이터한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큰 에너지 볼 같은 걸 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에너지 사운드가. 볼이야. 그러면은 왠지 뿌아 이렇게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근데 실제로 나중에 나왔을 예, 때. 실제로 그 사람이 사운드 작업을 뭐 붕? 뭐 이렇게 나가게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주면 이거는 이렇게 뭔가 천천히 강하게 묵 이렇게 나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방향이 정해질 수 있겠죠. 예, 잘 안 맞을 사실 때는 그걸 살짝 바꿀 수 저 있고. 정도는 사실 그런 미팅을 할 때마다 나오죠. 그냥 물어보는 게 낫죠. 그냥 예. 그 사람이 이펙트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아니네 하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캐릭터의 성격을 나타내는 건 미리 주면 이 성격이구나 하지만 예. 이런 하나하나 이펙트 같은 거는 미리 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 네가 보기엔 어때 이런 식으로 회의할 때 하는 게 많죠. 그런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이번 팟캐스트 이번 에피소드의 생각 키워드는 팀워크, 예, 커뮤니케이션. 네. 그 기본. 예. 왜냐면 아까 그 포즈와 서 있는 포즈와 뛰는 포즈 그 기본적인 게 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애니메이터들 믿고 하게 놔둔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예.
게임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애니메이션을 하는 자체랑 뭐 다른 것들을 이제 총 100이라고 보면 애니메이션 자체는 한 50, 60인 것 같아요. 50, 60이 이제 실제 마에서 작업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한 3, 40%가 이제 그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또 그런 엔진 안에서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더 잘 움직이게 세팅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마에서만 정말 오래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게임 좀 고려해 보셔야겠네요. 예, 그러면 오늘 정말 저는 그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게임 쪽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재밌는 얘기였어요. 많이 배우셨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시네마틱 쪽 프로세스에서도 한번 얘기하는 시간 언젠가 한번 예, 그쪽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뭐 픽사나 드림웍스 이런 데를 통해서 그 과정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뭐 픽사라든가 뭐 드림웍스 이런 쪽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개발 프로세스만 솔직히 보여줬었잖아요. 이렇게 뭐 나중에 영화 개봉하고 나서 아주 애니메이터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포장된 것들이 있죠. DVD에 들어간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적나라하게 실제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고차원의 예술이. 그쪽 빌딩에서 자꾸 누가 소리 지르던데. 사람들 많이 나갔대요. 예.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하겠습니다. 예. 게임 저희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형성하는 과정과 특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또 저희에게 듣고 싶은 얘기나 혹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의 댓글을 통해서 혹은 팟빵이나 이런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요. 청취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잘 봐요. 안녕.